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본격적인 경제 행보에 나섰습니다. 경제 5단체장과 만나 정년 연장, 주 4.5일제, 부동산 공급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오늘은 이 발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은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간담회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하듯 갑자기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노사정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주 4.5일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생산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주거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모두 합리적이고 조심스러운 발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 실업률은 2025년 현재 9%를 넘어섰고 50대 이상 고령층은 일자리 지속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자연스럽게 청년들의 신규 채용 기회는 줄어들고 노동시장은 더욱 경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 오기 때문에 결국 고용 자체를 줄이려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정년 연장 정책은 청년 고용 절벽, 기업 비용 폭등, 노동시장 양극화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주 4.5일제 도입 논의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현재 노동 생산성이 OECD 30개국 중 28위로 매우 낮고 노동시간은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는 불균형한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 없이 단순히 근로시간만 줄인다면 기업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되고 결국 고용 감소와 임금 하락이라는 부메랑이 우리 경제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제조업 분야에서는 현실적으로 4.5일제 적용이 매우 어려운 만큼 산업별 특성을 무시한 일괄 추진은 매우 위험합니다. 부동산 관련 발언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투자 목적 부동산 수요를 인정하면서도 주거용 공급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들을 떠올려보면 공급 지연이 발생했고 민간 주택시장은 크게 위축되었으며 결국 전세대란까지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책의 취지는 좋았을지 몰라도 실제 시장과의 소통 부족과 현실을 무시한 접근이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켰던 겁니다. 지금 다시 공급 확대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공급 방식이나 민간 참여, 유도 방안 없이 말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신뢰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심리입니다. 정책의 신뢰를 잃는 순간 시장은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경제를 책임진다는 것은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오늘 발언에서는 정확한 현실 인식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명확한 책임 의지도 찾기 어렵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워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포퓰리즘적 구호에 가까워 보입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그림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희망이 허상이라면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말로만 포장된 정책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버틸 수 있는 길을 여는 리더를 찾아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 행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진짜 실현 가능한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또 하나의 공허한 약속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